뉴욕에서 활동하는 최고령 슈퍼모델 카르멘 델로 레피체. 1931년생으로 만 93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령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1920년생으로 올해 만 104세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동아일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80살이 돼도 40살 정도의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의 비율로 나옵니다. 슈퍼에이저는 뇌만 젊은 게 아니고 신체도 더 젊고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슈퍼에이저에겐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유전자를 잘 타고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꾸준히 지키면 말이죠. 일찍 시작하면 좋긴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꼭 늦은 건 아닙니다. 슈퍼에이저가 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보스턴 보훈보건시스템 연구진은 수명을 늘려주는 생활습관 8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활발한 신체활동, 좋은 식습관, 긍정적 사회관계, 스트레스 관리, 절제된 음주, 절대 금연, 충분한 수면,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기. 좋은 생활습관은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수명을 늘려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활습관뿐 아니라 또래보다 20-30년 젊은 뇌를 갖고 사는 슈퍼에이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연구진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성격 특성 8가지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목소리가 크고 힘이 넘치며 여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둘째, 사교적입니다. 100살 장수 노인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교성이 좋았으며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도 따뜻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셋째, 헌신적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직장, 친구 등 심리적 유대감을 갖고 있는 모두가 헌신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로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역량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 책임감과 정직함, 인내심 같은 심리적 자원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통제력이 강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성격입니다. 다섯째, 지적 호기심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뭔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의 다수가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도 스스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긍정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긍정적 마음이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00살 장수 노인들은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가려내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이를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회복 탄력성이 강합니다. 여덟째, 지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지적 능력이란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연구진은 100살 장수 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성격 특성의 바탕에 바로 이 지적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능은 장수를 예측하는 최고의 지표 중 하나라며 이런 모든 이유로 100살을 넘어 장수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런 심리적 자원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년기의 성격이 크게 변화한다면 일종의 치매 징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경구는 앞뒤를 바꿔도 말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삶의 질도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나겠죠.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